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원입니다.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얼어붙고 있다는 뉴스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3억 이상 오르던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급매물로 나오는가 하며 실제로 거래 자체가 굉장히 한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계속해서 해왔던 분들도 이제는 좀 파이트 넘치게 부동산 투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모두 이 깊은 고민에 빠질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의 그 깊은 고민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짐 조금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부터 여러분의 고민 해결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과의 소통의 제일 중요한 첫 코너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고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02-545-7988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S&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부장님과 함께 시장에 관련된 흐름도 살펴보고요. 고민 해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화하는 시장 짚어보고 그 상황에서 최적화된 부동산 팁까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올해 전월세 시장을 돌아보니 하반기 이후로는 전세 거래량이 부쩍 증가했습니다. 월세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간 상황인데요. 월세 시대 벌써 끝난 걸까요? 오늘은 전월세 시장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월세 전환이 급증하면서 전월세 시장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끌었는데 하반기에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간의 흐름 짚어보고 앞으로 전망도 좀 들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네. 이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흐름, 그래서 월세 전환이 훨씬 많을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도 이 전세 거래량이 좀 더 늘어나는 반면에 월세 거래량은 조금 늘어나는 폭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월세 거래 비중이 지난 3월에 38%를 찍은 정점을 찍은 이후에는 계속해서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현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시대가 끝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그 전세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요, 갭 투자입니다. 어쨌든 올해 그 큰 화두가 됐던 아파트값 상승이라든지 집값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 적은 돈으로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오히려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도 전세로 전환을 해서 그 보증금으로 또 하나 투자하시고 또 하나 투자하시고 이렇게 갭 투자가 성행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세 거래는 조금 늘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월세로의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월세 그 거래가 올 들어서 많이 내림세입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이 전세 거래는 한 2.6% 늘어난 반면에 월세는 한 1.1%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게 매매 시장의 화랑세입니다. 이 매매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쉽게 투자를 하시는 거죠. 적은 돈으로 쉽게 전세 끼고 투자, 여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또 옆에 단지 가서 또 오르는 거에 갭 투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이 규제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망을 할 때 좀 집값도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할 거라는 예상도 있고요. 이 규제로 인해서 이 갭 투자가 조금은 수그러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은 월세 전환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도 크게 늘어납니다. 입주 물량이 최고치를 달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이 전세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최근에 동탄에 전세값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2억 9천 3억 하던 게 2천만 원 내리는 거는 일도 아니고 어떤 매물은 절반값 1억 5천에 내렸는데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융자를 많이 끼고 있다 보니까 이 융자에 대한 대출 이자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런 건데요. 세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융자가 많은 그런 데에 전세들이라는 건 조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입자 입장에서도 이런 불확실한 깡통 전세라고 하죠. 그런 전세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월세를 내면서 좀 안정적으로 하려는 그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최근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늘면서 월세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 월세 비중 감소세는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앞으로 임대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세대들은요. 나도 월세를 내지만 나도 월세 수입을 받고자 하는 그런 투자에 눈을 뜬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갭 투자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앞으로는 월세 전환, 그러다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아무래도 좀 수익형 쪽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까지 짚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의 동향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실 수 있는 세미나 일정 소개해드립니다.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2017년에 주목해야 할 부동산 투자처라는 주제로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네,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여기 남양주의 진접에 네, 그 해밀마을 신안 인수빌이요. 해밀마을 신안 인스빌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떻게 네네. 뭐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관심이 있으신가요? 지금 하나는 신안 진접 쪽에 이제 아파트가 한 채 있고요. 네. 이제 이쪽으로 거주하면서 플러스 투자로 이제 사놔도 괜찮을지. 아, 네. 지금 진접 앞으로의 쪽에 전망. 네. 거주하고 계신데 지금 새로운 아파트 보고 계신 부분이 해밀마을 신안 인스빌이고 네. 뭔가 이주를 고민하시고 계신군요. 몇 평형이세요? 34평이요. 34평형이요. 네네. 과연 이 안에서 움직여도 될지 자세하게 좀 고민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진접에 살고 계신다고요? 네네. 진접에 살고 계시는데 어쨌든 신안 인스빌로 이주도 생각하시는데 네. 기왕이면은 가격이 좀 올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거주하시기에는 나쁜 곳은 아니에요. 네네. 뭐 진접에 사신다니까 잘 아시겠지만, 네. 예, 이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고, 뭐 네. 주변의 환경도 괜찮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최근에 뭐 한 1년 새에 보면은 그래도 한 2천만 원 정도 가격이 조금 오른 건 알고 계시나요? 네네. 네.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럼 제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네, 어쨌든 진접지구가 이렇게 크게 이 아파트들이 많이 조성이 돼 있고, 지금 진접 어디 사세요? 진접 지금은 남양 휴튼에 살아요. 아, 그러세요? 건너편에. 네. 네, 건너편 쪽에 근처에 사시네요. 네네. 네, 신안 인스빌이 뭐 진접 초입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네. 큰 공원도 있고 어쨌든 상권이 앞으로 조금 형성돼 있고 뭐 이마트라든지 생활하는 게 괜찮거든요. 네네. 근데 뭐 이렇게 직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은 많이 없으시고요. 좀 장사를 해요, 근처에서. 아, 근처에서요? 네네. 그러면 더더욱 좋죠. 네. 그러긴 예. 한데 저는 지금 이제 집값이 네. 조금 많이 올랐더라고요. 작년 그쵸. 올 여름에 비해서.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냥 구매를 해놔도 이제 진접역이라는 그 호재 때문에 좀 이렇게 집값이 많이 상승이 된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예, 내년 부동산 시장이 많이 이제 떨어질 거다 이런 말이 있어서 사도 될지 어쩔지 걱정이 돼서요. 그렇죠. 이제 뭐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제자리를 네.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오를 것도 있을 건데 일단 네. 신한 인스빌은 크게 나쁘지가 않은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네네. 진전협에 대한 호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지역의 가장 큰 단점이라는 게 역시 지하철입니다. 뭐 네. 서울로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버스를 이용하셔서 뭐 1시간, 2시간 걸려서 가셔야 되는데 네. 어쨌든 뭐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거는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네네. 이 지하철이 한 뭐 2020년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데 뭐 네.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겠죠. 네네. 어쨌든 뭐 이 신안 인스빌 근처로 해서 뭐 진점역이 들어올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 남양주저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앞쪽에 좀 좋은 단지들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뭐 별내라든지 다산 이쪽에 아무래도 네. 관심이 가장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아무래도 진접보다 서울과 접근성도 좋고 여기도 네. 8호선이 연장되면서 지금보다 더 네. 좋아질 거고 또 여기는 네네. 신규 택지 공급 지구다 보니까 새 아파트 들어와서 관심이 많은데요. 네. 제가 볼 때 인스빌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네. 사셔도 네. 뭐 크게 내릴 여력은 없어요. 일단 아파트 가격이 내릴 여력은 없고 아마 소폭 아마 2020년 그 진접역이 생기는 순간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거주하시기에 편하게 하시다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오른 가격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올 겨울은 지나갔으니까 내년 네. 봄쯤으로 한번 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좀 고민해 보시고요. 좀 어떻게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네. 번째 전화 상담 진행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예, 제가 지금 아파트를 이제 매수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네. 네, 제가 그 장승배기역 근처에 있는 노량진 신동아 리버파크랑 네. 그리고 선유도역 근처에 있는 양평 한신 휴플러스 이 두 단지를 놓고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께서 네. 그 어떤 쪽을 매수를 하면 네. 좀 더 향후 전망이라든가 그런 게 좀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실제- 전화 드리게 됐습니다. 실제 거주하시는 것도 고려는 함께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일단은 이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할 생각이고요. 이제 네. 실거주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두 곳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좋은지 고민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두 개를 보고 계시는데 혹시 평형대는 네네. 몇 평형대를 보고 계시나요? 예, 제가 24평형 정도 그 소형 평수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 제대로 된 참 좋은 방법이고요. 또한 그 신동아 리버파크 같은 경우랑 양평동의 한신 휴플러스인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일단은 전세 끼고 투자로 사실 거고요. 네네. 예, 그리고 나중에는 입주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요즘 시세는 어떤지 알아보셨어요? 제가 그 두 단지 다 소형 평형 위주로 알아봤을 때 사업 초반대에서 형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가격이 지금 굉장히 비슷하고요. 예, 네네. 뭐 1년 동안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 것도 보면은 굉장히 비슷해요. 다음부터 네네. 굉장히 비슷한 걸 보고 계시는데, 그럼 제가 먼저 신동아 리버파크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장승배기역에 바로 이제 신동아 리버파크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어쨌든 이 주변 아파트 중에서는 조금 오래된 아파트에 속하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단지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단지가 규모가 크고 이 주변에 새로 생긴 아파트들에 비해서 가격대가 저렴하다 보니까 뭐 전세라든지 매매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아파트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활성화되고 전세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더군다나 24평형대 소형 평수는 이 대형 평수보다도 조금 더 오름세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요. 일단 이 노량진 쪽이 지금 상권이 이 주변보다는 아무래도 이 노량진 수산시장 이쪽으로 많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상권이 좀 약한 건 있어요. 근데 지금 호재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노량진 쪽에서 이제 동작구청을 이주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영도시장이라고 있는데 장승배기 바로 옆에 영도시장 부지에다가 어쨌든 뭐 구청을 이전하고 종합행정타운을 들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그런 뭐 행정타운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 주변 아파트에 대한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네. 지금 당장 신동아 리버파크를 전세 끼고 매수하셔서 좀 보시는 건 괜찮은데 신동아 리버파크는 좀 긴 호흡보다는 짧은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네네. 이유가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도 밑으로 뭐 저 좋은 두산이라든지 뭐 샵 같은 게 있고 옆으로도 네네. 이편한생이 들어올 거고요. 또 가장 네. 큰 문제는 옆에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노량진 뉴타운이 좀 속도는 느리지만 어쨌든 뭐 6구역부터 시작해서 뭐 개발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네네. 여기 개발이 진행돼서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새 아파트가 물론 가격이 더 높겠지만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금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마음이 많잖아요. 네, 그렇겠죠. 그러면 신동아 리버파크가 조금 밀릴 영향은 있어요. 아, 그래서 네네. 신동아 리버파크 같은 경우를 투자로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들어가셔서 한 2년이나 3년 단위에 좀 이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짧은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당산 선유도역에 있는 한신유 플러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좋은 게 주변에 뭐 아파트가 크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여기가 네네. 이제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네네. 어쨌든 영등포가 이 중공업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이 중공업 지역을 개발한다는 게 단기간에 이루어지긴 조금 힘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건 아실 거고요. 일단 네. 주변 상황은 조금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뭐 공장이라든지 뭐 택배 단지라든지 뭐 롯데 같은 게 있어서 주변에 여기도 뭐 상권이 막 잘 형성된 건 아니고 또 이제 뭐 초등학교는 있지만 중학교가 좀 멀다 뭐 이런 단점도 약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장점은 이제 뭐 한강과 접근성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의도 업무 인구의 배후지거일수록 충분히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매수하셔서 투자하셔도 좋은데 여기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은 게 아무래도 이 네. 중공업 지역이 개발이 들어갈 거잖아요. 네네. 그럼 분명히 여기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변에 또 이 경쟁할 만한 아파트가 크게 없다는 거 이제 그게 네. 장점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제 조금 단점을 말씀드리면 그 당산역 여기는 이제 아파트가 많고 상권이 잘 형성돼 있고요. 또한 옆에는 목동이 있다는 거죠. 이
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막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목동 신시가지는 쭉 가격이 오르겠지만 그에 비해서 양평동 쪽은 조금 덜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투자하신다면은 조금 이 중공업 지역 개발까지 길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께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뭐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올릴 거다 하면은 신동아 리버파크 들어가셨다가 한 2, 3년이나 그때쯤에서 매도하시고 나오는 방법. 그리고 네네. 한신 6플러스를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지금 한 2, 3년을 보시는 것보다는 한 4, 5년 길게는 6, 7년까지 길게 보시면서 조금 가격이 오르는 걸 기대하시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이제 시청자께서 맞는 걸로 결정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투자 기간에 따라서 약간 다른 점이 있고요. 두 가지 해법을 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자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자, 끝번호 383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할 아파트를 찾고 있는데요. 목감지구에 새로 생기는 중흥 S클래스 아파트는 어떤가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오셨습니다. 네, 목적이 실거주로 확실합니다. 이 아파트 목감지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본부장님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매수해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실거주라고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실거주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정말 뭐 교통이 좋아갖고 네. 뭐 도심 접근상이라든지 직장과 접근이 쉬운 적 그쪽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조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께서는 이런 복잡한 도심이 싫으셔가지고 뭐 지방 좀 조용한 동네 가셔서 좋은 공기를 맡으면서 그런 데 사시는 그런 실거주 목적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이제 목감이 지금 택지 개발 예정지가 있고요. 어쨌든 여기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뭐 내년부터 해가지고 차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좀 최대 약점을 꼽으라면 역시 뭐 지하철역이 크게 없다는 건데요. 어쨌든 이 위로에서 지금 강명 역세권이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이 목감 택지구까지 해서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어쨌든 신안산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이 시흥 지역의 전체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시흥은 바로 지하철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시흥 지역은 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내리는 것도 없이 그냥 뭐 잔잔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시흥으로 해서 지금 뭐 소사 원시산이라든지 이런 신안산선 이런 호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흥 지역도 조금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앞으로는 이렇게 새롭게 택지 공급을 안 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마지막 남은 택지 지구들이 조금씩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여기 이제 중흥 S클래스가 들어올 건데 뭐 공기 좋고 살기 좋고 물 좋고 그런 곳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대체적으로 다 좀 편하게 환경적인 면에서 좋은 실거주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신안산선까지 잘 공사가 돼서 개통이 된다면 지금보다도 좀 더 좋은 조건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목감지구에 있는 아파트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연결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저는 여기 수원 장안구의 조원동에 있는 한일타운인데요. 네. 한일 대림 아파트 네. 33평하고 24평을 갖고 있는데, 네. 24평을 지금 월세를 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2년 후쯤에 제가 시골을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네. 이거 33평하고 24평을 그대로 놔두고 가야 되나, 아니면 뭘 팔아야 되나. 네. 선생님, 그러면 33평형에는 실제 뭐 살고 계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24평, 33평 이거 가지고 계신데, 몇 년 뒤에 좀 내려갈 계획이 2년 뒤에 내려갈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두 개 다 파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둘 중에 어느 것은 가지고 가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이 고민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월세를 주고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네. 하나를 팔아야 되나 아니면 다 팔아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미래가치 네. 한번 체크해 볼게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시골 어디로 가세요? 이천이요. 이천이요? 이천은 그렇게 시골도 아니네요. 그래요? 네.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오래 살았죠. 오래 사셨어요. 사니까 어떠세요, 동네가? 엄청 좋아요. 엄청 좋으세요? 뭐가 이렇게 좋으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뭐 애 손주 학교 보내기도 좋고, 네. 뭐랄까, 교통도 좋고, 마트도 있고, 뒤에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뭐
별랑 불편한 거는 없어요. 그러시네요. 어머니 아파트 홍보대사 같으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네. 어머니 현재 33평은 실거주하고 계신 거고 네. 24평은 월세를 주고 계신 거고요. 네. 24평은 언제 매수하셨어요? 금년에요. 올해 매수하셨어요? 네, 네.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이 한일타운이 지도로 보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뭐 대림 아파트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태영이랑 쌍용이랑 해서 정말 대단지입니다. 네. 뭐 5천 세대가 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당연히 살기 좋을 수밖에 없고 단지 수가 많다 보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잘 갖춰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교통이 좋다고 하셨는데 뭐 버스를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데로 위치로 저도 알고 있고 또 뭐 앞에 야구장도 있고 해서 뭐 사람들이 네. 어쨌든 많이 몰리는 곳은 맞아요. 네. 근데 어머니가 어쨌든 실거주는 하셔야 되니까 2년 후에 뭐 이사 가실 때 실거주 하시는 건 파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저는 24평을 월세에 주고 있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 갭 투자보다는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월세 수익을 받는 수익형 월세로의 전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거든요. 네. 그러셔서 24평의 월세를 받는 건 괜찮은데 월세 네. 얼마 받고 계세요? 2000에 75. 2000에 70 얼마에 매수하셨죠? 2억 6천. 2억 6천이요. 뭐 수익률은 그렇게. 아파트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아, 어떤 아파트든지 수익률은 뭐 3%대만 나와도 괜찮은 걸로 툭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정도 나오면 괜찮다고 보여져서 만약에 어머니가 둘 중에 하나를 꼭 파셔야 된다. 그러면 네. 당연히 이사 가실 때 33평형부터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거기서 오래 사셨으니까 오래 사신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뭐 지금은 1가구 2주택이지만 1가구 1주택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네. 물론 뭐 2천 가서 또 하나 사실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거 하나 월세 받는 거는 하나 남겨두셔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네. 물론 뭐 이 지역이 막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지역은 아니고요. 네. 그게 이제 왜냐하면은 뭐 여기가 물론 좋다고는 하시는데 이 수원이 지금 경기도 뭐 이쪽에 변화하면서 뭐 광교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많이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교라든지 뭐 화성의 동탄 이런 데 신규 아파트 분양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살기도 좋고 정말 공기도 좋은데도 가격이 많이 안 오르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근데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뭐 추후에 나중에 뭐 개발에 대한 압력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면 뭐 두 개 다 파시는 것보다는 이사 가실 때 33평을 정리를 하시고요. 네. 24평은 월세를 계속해서 받으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혹시 이천에 가시려면은 뭐 전원주택을 하시나요? 뭐 아파트로 가시나요? 그냥 뭐 전원주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겁니다. 내가 사는 데는요. 좀 이렇게 공기 좋고 이런 데서 편하게 사시고 네. 투자는 중시권에 하셔야 되는데 네. 나중에 가셔서 24평도 일단 월세 놓으시다가 가격이 네. 많이 안 오를 것 같으면은 그것도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 그러면 선생님, 네. 그 33평도 그러면 월세를 놓고 가도 괜찮을까요? 근데 33평이 오히려 월세 받긴 조금 더 어려워 보이거든요. 소형 평수에 비해서. 아, 그래서 제가 기왕이면은 뭐 두 개를 같이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좀 오래된 큰 평수부터 조금 매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24평을 갖고 계시다가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두 개 다 매도하는 게 맞는데요. 그래도 네. 월세 수익 받을 수 있는 거 하나 정도 남겨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24평을 남겨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장님 네. 잘 고민해 고맙습니다.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또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은요, 세미나 일정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이영기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2017년에 주목해야 할 부동산 투자처라는 주제로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선 학평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생 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 SNK 자산관리 이영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알짜 정보만 모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자, 이 시간 통해서 소개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92번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ANC 도시개발의 원동희 소장,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의 김철문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먼저 어느 지역으로 가볼지 짧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문 대표님, 오늘 네. 어디로 가나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권이 큰 지역입니다. 명동의 중심 상업지역이 되겠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돈 많죠. 그다음 사람 유동인구 많은 지역이죠. 여기에 실질적으로 가장 적은 부분이 주택의 공급이 없는 지역입니다. 바로 명동 인근에 있는 바로 주변 지역 필동인데요. 여기에 투룸으로 된 아주 임대가도 높은 지역, 이 지역에 희소가치가 높은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잠시 후 중구 필동 가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원동희 소장님,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네, 집값 상승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교통, 즉 역세권 매물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9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을 도보 4분 거리에 이용하실 수가 있겠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업무 중심지인 테헤란로가 바로 접해 있어서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고 이로 인해서 수익성과 환금성이 매우 뛰어난 역삼동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총 9개 단지, 9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지 다세대 주택으로 소형 아파트 단지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호선 강변역을 도보 4분 거리에 이용하실 수가 있고 여긴 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학군까지도 갖추고 있는데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도보 1,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구이동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간단한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볼 곳은요,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분당선 선정릉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3월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6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3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7,500만 원, 시일 투자 금액은 5,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서지역 강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역삼동 보도록 할 텐데요. 소장님, 역삼동에 뭔가 입지적 매력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역삼동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업무 중심지인 그렇죠. 테헤란로가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하기에 매우 우수한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역삼동은 하루 유동인구 39만 명에 달하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모두 접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굉장히 인기가 높은 지역이지만 포화 상태인 업무와 문화, 상업단지에 비해서 주거지역의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임대가 상승이 예고가 되고 있는 지역이며 타 지역에 비해서 임대가가 매우 높은 지역이지만 직장인 수요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만큼 월세로 가능한 임차인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종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거주 수요가 많고 또 자산가치 또한 자산가치의 상승 기대로 투자자까지 유입됨으로써 매우 많은 수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반해서 신규 택지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지하철 9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2호선 선릉역까지도 도보 7분 거리에 이용하실 수가 있어서 3개의 노선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개발 최고의 이슈거리인 한정개발부지가 본 매물지와 바로 접해 있다 보니까 한정개발부지에 최고의 수혜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수익성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는 지역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데 집가 상승분에 대한 여력은 강남을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은 투자의 수익률까지 겸비하고 있는 수익성 매물로서 안성맞춤인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테헤란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남의 대표적인 업무단지이자 대형 상권입니다. 관련해서 뭔가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 강남개발 하면은 강남개발 최고의 이슈거리라고 할 수 있는 한전부지 개발이 있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105층 규모로 그룹 통합사업 건물을 비롯해서 호텔과 오피스 건물, 그리고 공연장, 컨벤션, 전시시설 등 총 6개의 건물로 복합 개발하고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바로 코엑스 지하 쇼핑몰과 이 한전부지를 연결하는 영동대로 지하에 삼성역을 관통하게 될 6개의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통합 환승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와 상업 등 편의시설들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 매물 의료관광특구로 지정이 된 차병원 사거리와 인접하면서 의료상권이 꾸준히 증가함과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 또한 매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신데요. 의료상권 개발로 인해서 지가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 매물지와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삼부토건이 보유하고 있는 르네상스 호텔 부지 개발이 있겠습니다. 최고급 호텔과 오피스텔 그리고 판매시설과 컨벤션 센터가 들어서는 38층 높이의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호재로 인해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임대가 상승과 지가 상승까지 굉장히 기대가 큰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보도록 할 텐데요. 내년 3월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약 3개월 남았으면 네. 어느 정도 좀 윤곽은 드러났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골조가 어느 정도쯤 진행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정도, 3, 4월 정도에는 충분히 준공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총 6층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 외관 대리석 마감 시공 예정입니다. 6층으로 신축하는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겠고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등 풀 옵션으로 신축될 예정으로 몸만 들어와도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무인 택배함과 방범용 CCTV 또한 설치가 되겠습니다. 9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과 2호선 선릉역, 역세권 다세대로서 안전성과 황금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맞춤형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자, 준공 예정인 건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가격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우선 본 매물의 매매 가격은 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가는 2억 7,500만 원 예상되고 있으며 실투자 금액은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 임대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며 대출금 2억 3천만 원 활용하여 투자 시 실투자금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의 끊임없는 임대 수요로 수익성과 공실률 리스크가 없는 저금리 시대의 굉장한 경쟁력과 황금성이 매우 뛰어난 높은 수익률까지도 겸비하고 있는 매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동산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세대 주택 투자에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매수 시 유의사항도 체크해 주시죠. 네, 부동산 투자 기본 원칙은 수요와 공급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되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리스크 없는 투자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본 매물 현재도 많은 임대 수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해서 더 많은 인구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매물이든지 현장 방문하셔서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돈 되는 부동산 정보 두 번째 부동산 정보는요. 중구 필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 4호선 충무로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4월 준공이 예정돼 있네요. 6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6,7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7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중구 필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지난번에는 아파트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이번에는 네. 다세대 주택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중구 필동에 뭔가 통이신 것 같아요. 네. 필동의 매력은 도대체 뭔가요? 일단은 필동의 매력은 희소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쪽에 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명동이라든지 인근의 동대문 상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심 상업단지를 바로 앞에 두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 뛰어나고요. 두 번째로 모든 오피스타운의 가장 그 핵심이 현재 보시면은 여기에 언론 매체라든지 행정타운 거기에 업무타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큰 빅
그만큼 센터가 이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상업과 업무시설이 전체 면적의 거의 80% 육박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지역의 단점이 주택 공급이 없다는 그런 입지 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관광 쇼핑 단지에서 가장 뛰어난 곳인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1,8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효과, 이런 부분에 80%그 관광객이 이 지역에 유통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라든지,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변 지역 같은 경우 공급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가가 높음으로 인해서 공급이 없다는 부분, 또한 남산의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도 제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고층 건물을 공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 주택 같은 경우 바로 인근에 보시면은 충무로 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3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다 아시겠죠? 대한극장이라는 가장 오래된 극장이 있죠. 바로 앞쪽은 명동의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 보시면 남산이 있고요. 여기에 또 관광타운에서 실질적으로 주변지의 동대문 역사공원이라든지 좌측으로 보시면 서울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옆에 다양한 지하철 노선이 환승할 수 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배산임수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여기는 또 소규모로 배산임수 한계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뒤쪽에 남성공원의 쾌적성과 바로 앞쪽에 청계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다양한 창경궁, 경복궁 이런 부분에 많은 관광 효과를 또 뚜렷이 보고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바로 그 도보 2분 이내에 동국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임대 수요라든지 상권의 임대 수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달하게 연계되어 있는 그런 집중적인 필살이 뛰어난 입지 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필동의 매력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미래 가치 이제 체크해봐야겠죠. 관련해서 개발 호재 어떤 부분 좀 주목해볼까요? 자, 이 지역 같은 관광 그 인프라가 형성되는 집중적인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서울역 쪽 같은 경우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근에 고가 공원화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년 4월 정도면은 일반인에게 생태공원의 중심축이 이 해연동과 연계된 서울역 쪽으로 오픈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 효과가 더불어서 바로 인접지역에 보시면 명동부터 지금 실질적으로 남산 그 중간 지역에 예장자락이 단절됨으로 인해서 이 도보로 소통하는 부분이 어려웠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공원화 사업을 통해서 쾌적성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맞은편 쪽에 보시면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강화문 시청 주변 지역과 연계된 동대문 상권 이런 부분에 지하도시 건설안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이 주변 지역에 또 하나 도시가 하나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 지역의 관광 활성화 대쪽으로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검토되는 부분이 한류, 비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그 중국 관광객들이 이 지역에 올 때 매달 이런 그 비자를 확인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약 300만 원 정도 사용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5년간은 왕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여기에 또 의료관광 특화 단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관광 상품이 많게는 9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통해서 주변 지역에 많은 인프라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동대문 상권 같은 경우는 패션 이런 그 의료 상권의 메카로서 꾸준하니 밤낮이 없이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서 그만큼 패션타운의 리더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간 지역에 보시면 우리 세운상가 단계별 개발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통해서 주변 지역은 꾸준하게 관광 인프라라든지 이런 상권의 형성 이런 부분 때문에 고급 인력이 유입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래가치 굉장히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자, 이번에 계속해서 아파트만 가지고 오시던 대표님이 다세대 주택 가지고 오신 거는 뭔가 매력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건물 특징 확인해 볼까요? 자, 이 건물 같은 경우 단지형으로 3개 동 A, B, C동이 공급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지하 1층에 지상 6층 건물로서 웬만한 나홀로 아파트 규모라 볼 수 있겠습니다. 총 세대수가 60세대로서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또 오늘 그 주택 같은 경우는 노열층 5층이기 때문에 이런 쾌적성 또한 상당히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 양면이 또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주차 유리라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구가 주차가 어렵다는 부분인데요. 자, 이 전체 대지 면적이 350평 정도의 세 동이 들어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공지가 많다는 부분은 한 세대 한 대꼴로
주차율이 안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옵션 부분은 풀옵션입니다.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에어컨이 시스템 에어컨인지 이런 부분과 또 입구 쪽에 관리실이 있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라든지 향후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관리 차원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꼼꼼한 부분이 본 입지 여건의 건물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건물 특징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내년 4월 준공 예정돼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살펴봐야죠. 가격 정보 들어볼 텐데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의 논현동보다 어떻게 보면 가격이 더 비싼 지역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급적인 부분의 분양가입니다. 자, 2억 6,700만 원입니다. 결론적으로 가격적인 면에서 상당히 저렴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전세가가 좀 약간 다운이 됐습니다. 2억 4천 정도 예상하신다면 2,700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지금 월세 수익률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기본 100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 결론적으로 여기에 7,7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임대 수익을 받으시다가 향후에 갭 투자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매매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양면성이 뛰어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익형도 차익형도 가능한 매력적인 부동산 정보다라는 말씀까지 가격 정보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매수할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되는지 체크 포인트 있을까요? 네. 최근에 경기 밸런스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공급의 중요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가 상승 또한 더불어서 고도 제한을 위해서 공급이 없다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AU 내강이란 말이 있죠. 그만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튼튼한 임대가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투자하시면 그만큼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변 여건상 수요가 넘치는데 이를 받아줄 공급이 없는 곳에 있는 부동산 정보였습니다. 두 번째 정보,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마지막 부동산 정보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요, 광진구 구이동입니다.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강변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12월 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6층 건물 내 4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5,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광진구 구이동입니다. 소장님, 구이동의 매력부터 파악해 볼까요? 네, 우선 지하철 2호선 강변역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용 인원만 2만 8천여 명에 달하는 동서울터미널이 바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구이동은 우선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와 바로 인접하면서 서울 도심은 물론이고 인근 수도권까지도 아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요. 또한 잠실대교와 잠실철교와도 인접하면서 차량 5분이면 잠실까지 갈 수가 있어서 잠실 생활 인프라까지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 테크노마트를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문화와 쇼핑까지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생활 인프라와 또한 차량 5분 이내 거리에 어린이대공과 롯데월드 같은 문화 인프라까지도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의료시설로는 서울 아산병원과 건대병원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께 아주 추천해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우수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광진구는 리틀 강남이라고 불릴 만큼 학군이 아주 뛰어난데요. 본 매물지 바로 옆으로 성동초등학교와 양남초등학교 그리고 광진중학교가 도보로 1, 2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등하교 시 매우 안전하고 교육 환경이 좋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으며 또 학교들로 둘러싸여져 있다 보니까 유해시설이 없고 조용하고 아주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는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광진구 구이동이 어떠한 입지적 매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 동네가 입지가 이렇게 우수한지는 몰랐습니다. 새롭게 아는 사실인데 혹시 미래 가치도 높을까요? 네, 우선 본 매물지에서 바로 앞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서울터미널 재건축 사업이 있겠는데요.
준공된 지 26년이 지난 구이동 동서울터미널을 30층 높이의 쌍둥이 빌딩으로 재건축하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산 가치로는 뭐 3천억 원 수준의 동서울터미널이 계획대로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면적으로 봤을 때는 여의도 63빌딩의 1.5배 규모에 달하는 복합 업무와 상업단지 그리고 호텔과 터미널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재건축이 된다면 광진구 쪽은 뭐 서울 동부 지역권에 굉장히 큰 상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020년대 초반에 터미널 완공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서울 동부권 랜드마크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또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잠실과 강남권 접근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빌딩이어서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 등 대형 임차인 기업이 사무실 이전을 고려하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본 매물도 매매가 상승에 큰 영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이 있겠습니다. 구이동 246번지와 자양동 680번지 일대에 내년 3월로 송파로 동부지방법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2018년도까지 행정복합단지 조성과 동시에 상업과 공원시설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로 개발하는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매물지와는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대규모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개발 수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며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미래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동서울 종합터미널이 만약에 재건축이 추진이 된다면 재건축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관련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워낙에 유동인구가 많은데 여기에 직장 수요까지 늘고 호텔까지 건립이 된다면 관련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굉장한 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준공이 코앞이에요. 지금 12월 21일이니까 네. 뭐 다 지어졌겠어요. 네, 이제 네. 뭐 준공만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거의 마무리 단계만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내외관 거의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이 무려 1000평이라는 굉장히 넓은 대지 위에 총 9개 동 15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대단지 다세대 주택으로 소형 아파트 단지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총 6층 건물 높이의 4층 로얄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많이 선호하시는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면이 모두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며 시공 능력이 아주 뛰어난 건설회사가 신축함으로써 내구성 또한 매우 우수하겠으며 기본적으로 6층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되겠고 전세대 모든 옵션이 풀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등 풀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뭐 거의 모든 공사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공만 앞두고 있어서 현장 방문하시면 모두 보실 수 있으시니까 요즘 뭐 선분양은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 내장재는 어떻게 쓸 것인지 궁금한 점 굉장히 많으신데 그 부분 모두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현장 방문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진구 구이동 일대 다세대 주택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신다면 어떻게 지어졌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 매력 그렇다면 있는지 체크해 봐야겠는데요.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세권, 교통, 그리고 학군, 그리고 주변 생활 인프라까지도 아주 잘 갖춰져 있어서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는 매물이라 하겠습니다. 본 매물의 매매 가격은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 가격은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으며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 임대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으며 대출금 1억 7천만 원 이용하여 투자 시에는 실투자금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본 다세대 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매수할 때 이런 점은 꼭 유의해라. 체크해 주시죠. 네, 먼저 뭐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 네. 그리고 학군까지도 아주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요즘같이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일 때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흙 속의 진주 찾기가 또 더 쉬울 부분이 있습니다. 위기는 뭐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꼭 현장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물건들 보시고 꼼꼼히 검토해 보시고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확인해본 부동산 정보는요.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를 통해서 알짜 정보 전해주신 원동희 소장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 확인해 보시죠. 원동희 소장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립니다. 수익형 부동산 제대로 알고 투자하기라는 주제로 양재동에 위치한 유레카 빌딩 5층 ANC 도시개발에서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9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두 분은요. 더 굿모닝 투자 컨설팅의 김철문 대표, ANC 도시개발의 원동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